자, 이번 시간에 우리 조경사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경사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차례 좀 보시면 47페이지 정도의 차례가 있을 건데 목차를 보시면 크게 지금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경사는 뭐뭐로 되어 있나요? 서양 조경, 동양 조경, 한국 조경으로 되어 있죠. 학교에서 강의를 조경사 수업 같은 경우는 서양 조경사 한 학기에 동양 조경사 한 학기예요. 1년짜리 수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교재는 지금 세 파트로 제가 나눈 이유는 서양 조경은 묶어놨고 그다음에 동양이라고 하면 한국, 중국, 일본이 동양인데 한국을 하나 빼놨죠. 시험 문제가 우리나라 조경이기 때문에 한국 조경이 많이 나와서 하나를 뺐어요, 아예. 근데 어쨌든 서양과 동양으로 크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조경사가 몇 문제죠? 기사를 중심으로 했을 때 20문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그 다른 과목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기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문제니까 파트는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동양하고 서양으로 나뉘었으니까요. 각각 몇 문제씩 나와야 되나요? 10문제씩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정도 계산하시죠? 20문제가 두 파트니까 10문제씩이라는 거. 그런데 원래는 서양 10문제, 동양 10문제가 나와야 하나 우리가 동양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 조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서양이 10문제가 덜 나와요. 10문제보다는 적게 나오고 동양 쪽이 더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서양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서양도 하셔야 되겠고 동양도 알아야 되는데 동양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물론 그런 거 생각 없이 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본 내용 57페이지로 올게요. 자, 이제 57페이지 오니까 서양 조경이 시작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나요? 이집트 전에 저는 첫 번째가 더 있어요. 서양 조경 바로 밑에 5대가 나오죠. 조경사라는 거는 역사예요.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 지금 오늘도 우리가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게 이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쭉 보는 건데 우리나라도 고대 있고 옛날에 뭐 다른 나라도 다 고대가 있어요. 근데 고대라는 건 아주 옛날이죠. 이 고대가 점점 시간이 변하면 어디로 바뀌고 또 이게 어디로 바뀌고 그래서 도미노처럼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사는 어디 한 부분을 공부를 하지만 그 전 시대 거는 꼭 생각을 해봐야지 연결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자꾸 그래서 질문을 할 거예요. 계속. 근데 어쨌든 고대라는 데는 아주 옛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없는 게 많아요. 없어서 뭐 유출을 해본다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조경사를 공부할 때는 역사만 딸랑 어디에는 뭐 이게 아니라 얘네들의 기본적인 자연 환경까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조경이기 때문에. 그냥 역사학과였으면 그냥 그것만 하면 됐지만 우리는 조경, 식물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자연환경과 그런 위치와 기후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니까 고대에서도 제일 먼저 어느 나라 나와요? 이집트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환경이 나온 이유가 조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경을 다뤄서 조경 주변과 봐야 되는데 이집트 보니까 여러분들 이집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피라밋이 생각나죠. 피라밋이 어디에 서 있어요? 사막. 그래서 밑에 바닥은요? 다 바닥이 뭐로 돼 있어요? 모래로 돼 있죠. 잔디는 돼 있지 않지. 모래로 돼 있죠.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었으면 벌써 조금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1번에 무슨 기후래요? 무슨 기후요? 자, 여러분들 사막 기후하면 그리고 뭐 저랑 지금 수목도감을 같이 공부를 했으면 아시죠? 제가 저기는 다 안 읽어드리는 거. 읽고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이랬던 것들은 줄 좀 치셔야 돼요. 자, 사막 기후는 어떤 특성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사막하면 건조하고 또 네? 뜨거워요. 기온차가 심해요. 이게 마치 갔다 온 사람처럼. 그리고 또 어떤 특성 갖고 있어요? 나는 사막하면 딱 떠오른다. 그렇게 다 끝나서 그냥 덥고 그냥 기온차가 심한 걸로 끝났나요? 자, 사막 기온은 어떤 특성이 있냐? 땡땡. 무더운 기온. 콤마 사막 바람. 자, 기온은 높아요. 기온 높은 데다가 뭐가 분다고요? 무슨 바람? 사막 바람이 불어요. 대답을 하셔야죠. 그 사막 바람 때문에 나중에 계속 우리가 외워야 될 게 하나가 계속 나와요. 지금 이집트는 기후가 사막 기후인데 사막 기후는 어떤 특성 갖고 있다고요? 무더운 기온에 사막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 머리가 너무 뜨거워요. 모래가 쫙 펼쳐져 있는데 기온은 저긴 덥지요, 바람은 불지요. 내 머리가 뜨겁단 말이에요. 뭐를 사람들이 되게 그리워할까요? 그늘을 그리워하겠죠. 그늘을 우리가 고급스럽게 이번에 녹음 신성시. 시험 문제는 촌스럽게 그늘을 뭐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수목도감 할 때도 여러분들 녹음수라는 거 배웠잖아요. 녹음수가 뭐가 키포인트였어요? 그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녹음을 신성시 여긴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사막이라는 데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막 자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 머리 뜨거우니까 녹음을 신성시하는데 거기에다가 식물로서 그늘을 만들어주면 제일 좋겠죠. 지금 식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녹음을 신성시하는데 현재는 사막 기후만 봐서는 식물을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현재. 오아시스 외에는. 그런데 보니까 세 번째 고마운 일이 있어요. 뭐래요? 타이틀 좀 읽어보실래요? 네, 줄치세요. 이집트 하면 무슨 강이냐면 나일강이 있는데 그 나일강이 어떻게 됐대요? 어떻게 됐다고요? 부정기적 범람이면 우리한테 도움도 안 줬어요. 우리나라 여름에 장마철처럼 확 불어났다가 확 빠졌고 다 쓸려 내려가죠. 그게 아니라 일정하게 고였다가 시기가 되면 넘쳐줬다가 다시 또 물이 고였다가 넘쳐줬다가 그래서 뭐가? 나일강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했냐? 오른쪽에다 밑집 옆에 옆으로 화살표셔서 다른 분야에서는 나일강의 정기적 범람을 그러니까 숨은 그런 것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조경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센스 없게 필기를 하시네요. 이 앞에 부분은 제가 정기적 범람 쭉 쓰고 여기 그때 미침 있다 그랬죠. 미침 옆에다 쓴 거는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나일강의 정기적 범람이 뭐 이제 좀 여긴 줄 안 쳤지만 집에 가서 읽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를 보시라고 이렇게 필기를 해드렸어요. 다 했는데 이 부분만 잘못했나 보네요. 자, 근데 나일강이 그래서 정기적으로 넘치는 게 무슨 역할을 했대요? 그 다음에요. 관계랑. 제가 콤마를 찍는 게 있고 중간중간 가운데 점을 찍는 게 있을 거예요. 콤마는 하나하나 보시는 거고 이거는 관계 역할도 했다는 거고 시비 역할도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가운데 점을 찍은 건데 오늘부터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조경사에서는 특히 한자 같은 게 나오는데 한자를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관계라는 말도 오늘 처음 들었지만 저는 여기다 설명을 안 달아드릴 거예요. 관계가 뭐냐면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물을 끌어오는 거. 근데 오늘 처음 들어봤지만 촌스럽게 물 끌어온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우리 어떤 분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분명히 쉬운 단어부터 눈에 들어와요. 우리 눈은 항상. 그러면 어려운 단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시험 문제는 물 끌어온다로 안 나오고 관계로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래서 쉽지만 같이 나오는 것들은 적어드리지만 이렇게 어렵지만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다가와요 이게. 자, 관계가 뭐 하는 거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사막 기후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뭐가 하나 흘러가요? 나일강. 근데 그게 정기적으로 범람하니까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물을 끌어오니까 집에 물이 없는데 물을 끌어갖고 와서 그 관계시설을 만들어 놓으니까 식물을 심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조경적으로 역할을 해줬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역할이래요? 시비 또 처음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제 조경 관리 가면 아주 귀에 딱지처럼 앉을 텐데 시비라는 건 비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가 타이틀만 줄을 치셨나요? 나일강이 넘치는 게 무슨 시비 역할을 했냐? 물이 고이면서 밑에 차곡차곡 뭐가 영양분이 쌓였던 거예요. 그게 한번 뒤집어지면서 주변에다가 영양분 주고 또 물이 고이고 또 뒤집어지면서 무슨 역할? 그래서 식물 잘 자라게끔도 도와줬다라는 거. 그래서 나일강의 정기적 범람이 이 조경 쪽에서는 많은 역할을 했던 게 뭐와 뭐? 무슨 기운데도 불구하고 사막 기운데도 불구하고 나일강의 정기적 범람이 고맙게도 관계 역할과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역할과 그 다음에 비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물을 끌어오는 기술인 관계 기술이 발달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관계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건 각 집마다 뭘 자라게끔 해준 거예요? 식물을. 그래서 옆으로 화살표 원위의 발달. 원예가 발달하게끔 된 게 관계 기술. 근데 그 관계 기술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나일강에서부터 끌어갖고 오는 그런 거였다라는 거. 자, 지금까지 1번의 환경들 같은 경우는 주변 자연의 환경이에요. 자연환경. 그런데 2번 보시면 철학 및 표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일반적인 자연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기본적인 자연환경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대 이집트에서 사람들의 머리에 가장 지배적인 게 뭐였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종교.
자, 종교 왼쪽으로 빼보세요. 제가 이제 어느 부분으로 빼시라는 거 다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거 놓치면 다른 데 엉겨요. 왼쪽으로 빼시랬어요. 가장 큰 영향.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큰 건 뭐가 제일 큰 영향을 줬다고요? 뭐가 가장 큰 영향? 기후는요? 사막기후. 그런데 고맙게도 사막기후지만 사막기후는 어떤 특성 갖고 있어요? 무더운 기온에 사막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뭐가? 그냥 범람이 아니에요. 정기적 범람으로 뭐뭐 역할을 해줬다? 관계랑 그 다음에 시비 역할을 해줘서 식물을 자랄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거.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배적이었던 건 뭐다? 종교가 가장 큰 지배적이었다. 넘겨보세요. 자, 세 번째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니까 건축에 대해서 나와 있죠. 건축은 1, 2, 3번 왼쪽 묶으세요. 자, 첫 번째 1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자, 건축의 종류가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죠? 그냥 하지 마시고 요새는 이제 시대랑 같이 이름을 하세요. 왜냐하면 공부하실 때 아, 여기가 내가 뭐 하고 있나를 해줘야 돼요. 책이 쭉쭉 넘어가면 이게 어디쯤인지 잘 몰라요. 어디? 고대 이집트의 건축은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어디? 조경은 건축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더불어서 발달한 게 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묘, 신전, 주택건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아시겠죠? 이건 어디예요? 집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부는 잘 모르다면 요건 보이죠? 뭐예요? 묘지, 무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거 하나인데 이게 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지배적인 건 뭐였죠? 종교시설이겠죠. 신을 위한 공간. 그래서 사는 사람네 집, 자기네 집, 그 다음에 종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죽어서 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대표적이라는 거.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분묘건축, 니은번 보세요. 분묘건축이라고 한다면 그 묘지하고 무덤과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들 이름. 피라미드, 또요, 마스타바, 또 스핑크스, 앙골분묘. 이런 종류들은 이 카테고리 내에서 어디에 속한다? 죽은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묘건축에 해당한다라는 거. 제가 한꺼번에 안 부르고 따로따로 불러드렸죠?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하나 이렇게 이름을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신정건축 보세요. 이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기본적이어서? 종교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그런데 보면 신정건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뭘 중심으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어느 쪽? 서쪽과 동쪽으로. 서쪽에 뭐 있대요? 동쪽은요? 자, 신전이라는 건 신을 위한 그런 건축물, 건물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예배 드리는 공간.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난 오늘 장제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으면 뭐가 남아요? 제사 드리는데. 촌스럽게 제사 쓰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그냥 장제신전이에요. 이제 이렇게 저기를 하시라고요. 신정건축은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장제신전과 예배신전이 나타나는데 그 나일강, 정기적으로 범람했던 나일강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장제신전, 그 다음에 동쪽에는 나일강의 어느 쪽인지 이것도 다 알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건축은 뭐 사는 사람 집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묶는 게 있을 거예요. 묶는 거는 한 덩어리로 공부하신 거예요. 건축 덩어리 이거 세 가지.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묶어드려요. 자, 네 번째 뭐 나오나요? 뭐예요? 자, 오벨리스크는 지금 요새 뭐라고 부르냐면 그 밑에 보시면 기념비. 조경사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림을 그리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나와요, 시험 문제도.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아닌데 서양에 보면 이런 것들 있죠. 광장에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는 거, 높게. 이걸 오벨리스크라고 부르고 현재 조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냥 오벨리스크를 곧 뭐로 보시면 기념비라고 보시고 지금 우리 시대가 언제예요? 고대 이집트부터 나왔던 거에서 이런 시설물이 하나 있구나. 그 정도 받으세요. 자, 이제 참고 보세요. 자, 참고 보니까 이집트 그럼 건축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하이픈 뭐라고 돼 있나요? 뭐래요? 그거 줄치세요. 에어싸고 있다. 자, 에워싸고에 있는 의미가 옆에 건 눈으로 보세요. 뭐 오아시스미 뭐 생명을 상징한다는데 제가 왜 이거는 저기 줄을 치지 말랬느냐? 키포인트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해요? 이집트 건축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벌써 알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가 무슨 기후죠? 사막기후예요. 사막기후는 어떤 특징이 있죠? 두 가지 다 해야죠. 지금까지 계속 복습을 시켜드렸는데 무더운 기온에 사막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뭐 살집이건 신을 위한 공간이건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건 뭔가 건축물을 만들려고 그래요. 건물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허공에 이 오픈데다가 해놓으면 계속 바람이 불어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선 바람으로 막기 위해서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의미가 뭐 오아시스 이건 나중 문제고 그건 뭐 다른 세계에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우선 기본적으로 에워싸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눈으로 보세요. 거대한 덩어리, 평평한데 큰 덩어리를 해야지 뭐 영속성이나 뭐 이런 거 의미한 거 눈이 가게끔 그랬겠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것도 눈으로 보시면 뭐 나일강과 분면은 직교를 한다는데 기본적인 나일강이 우리가 물이 흐르고 그래서 여기서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젖줄처럼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도 필요 없어요. 자, 오른쪽 것도 그냥 눈으로 보세요. 뭐 통로나 축은 뭐 삶의 의미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이픈 기둥줄 칠게요. 기둥은 눈으로 보세요. 소망의 표현이라고 하고 이제 줄 칠게요. 식물 형태에서 유래. 식물 형태에서 유래. 자, 우리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지배적이었던 거 종교였어요. 종교라는 거는 누구한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한테 가려고 하다 보니까 평평해지면 가기가 힘들잖아요. 높이 해서 우리 뭐 교회 건물이나 성당 건물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점차 누구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재료는 우리가 시공 가면 수직부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직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얘가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점점 높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소망의 표현이라는 소리가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종교적인 문제니까 이건 빼놓고 어쨌든 기둥이라는 게 있는데 기둥에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그게 뭐라고 줄 치셨어요? 기둥이? 식물 형태에서 유래했대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뭔가 할 때는 식물 형태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옆에 건 눈으로 보세요. 건축 재료는 석재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건 새로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지을 때 보면 담을 옛날 전통 마을 같은 데 보면 담을 뭘로 졌던가요? 돌하고 또 그냥 돌만 쌌어요? 아닐 텐데 뭔가 또 붙여놨을 텐데 흙 같은 거 있죠. 그게 재료가 그 지방에 많았으니까 그걸 쓴 거예요. 여기도 돌이 있었으니까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여기서 지금 6개의 특징을 해놨지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한 2가지 정도. 이집트 건축 우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싸고 있어. 왜요? 그냥 저기 아니라 공부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니까. 뭐니까? 사막 기후니까. 사막 기후는 어떠니까? 무더운 기온에 바람이 부르니까 우선 그걸 막아놔야 되니까 이거 쌌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기둥이 있었는데 또 뭐 사막바람 쓰나 봐 저분은 또 그냥 대답하고 이건 에워싸고 있다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둥이 있었는데 기둥은 보니까 뭐가 그려져 있다? 뭐에서 유래했다고요? 식물에서 유래했다.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에게 하이라이트는 4번이에요. 조경. 자, 조경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네모 치세요. 주택정원. 자, 그 다음에 2번 오른쪽에 보세요. 가운데 보니까 끝에 장제신전이 있을 거예요. 네모 치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사자의 정원이 있죠. 네모 치세요. 자, 조경도 3개예요. 제일 첫 번째 무슨 조경이래요? 정원이래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아까 건축의 종류가 몇 개였죠? 건축 3개였죠. 분묘, 신전, 주택. 자,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그거에 따라서 조경이 나타나는데 조경이 제일 첫 번째는 주택정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건 어디에 해당해요? 신정건축에 해당하는 거고. 마지막은 이거 하나 남았죠? 이건 뭐였죠? 묘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조경이 3가지로 구분이 된 거예요. 크게 뭐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건축이 3개니까 또 조경도 3개로 나타났다라는 거.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주택정원 볼게요. 너무 오래돼서 지금 남은 건 없어요. 그럼 뭘 보고 우리가 추정을 하느냐? 니은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고 줄 치세요. 뭐라고요?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까지 가면 헷갈리는 게 하나가 나와요. 아메노피스 3세 신화의 분묘 벽화. 분묘라고 했으니까 묘지죠. 묘지에 거기 벽화가 그려져 있대요. 근데 그 벽화가 뭘 보여준다고요? 거기서 주택정원이 보여지는 거예요. 분묘정원이 아니라요. 그래서 아메노피스 3세 신화의 분묘 벽화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주택정원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 자, A번 보시면 위치는 테베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어까지 필요 없어요. 한글만 태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거기서 보여지는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에서 조경을 왜 했느냐? 그거는 미와 향락과 종교의식. 미는 기본적으로 조경에서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서 그 아메노피스 3세의 신화의 분묘벽화를 보니까 왜 조경을 했느냐 보니까 아름다움은 기본적이고 그래서 좀 즐기는 것도 있고 종교의식도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봐두시고. 자, 디귿번의 특징 보세요. 자, 특징 보니까 A부터 G까지 왼쪽 묶으세요. A부터 G까지 왼쪽 묶으세요. 자, A번에 뭐라고 돼 있나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울담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어쨌든 울은 잘 모른다면 담이 어떻다고요? 높다. 시험 문제는 높은 울담이라고 나올 거예요. 왜 높은 울담일까요? 사막 기후니까. 사막 기후는 어땠죠? 무더운 기온에 우선 그래서 아까 특징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높은 울담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선 바람 불지요. 그러니까 먼저 담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 B번 주축선에 따른 좌우대칭형. 주축선에 따른 좌우대칭형. 양쪽이 똑같이 해놨대요. 뭔가 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양쪽이 똑같이 했는데 그거를 보고선 알 수 있는 건 오른쪽에 보면 균재미. 그래서 단정하게 균형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균재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양쪽이 똑같이 좌우대칭을 했고, 자, 10번. 입구는 탐문, 필론까지 주세요. 입구는 탐문, 필론. 자, 처음에 이제 높은 울담으로 해놨으면 문을 뚫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을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탐문. 영어로 뭐 필론이건 파일론이건 할 때 그거까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눈으로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 원로라고 나왔죠. 자, 원로가 뭐예요? 원로가 뭐예요? 로니까 길인 건 길인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정원하죠. 정원의 길을 얘기해요. 근데 이 정원의 길에 뭐가 있었냐면 관계수로가 있대요. 여러분들 관계가 뭐였어요? 물 끌어왔던 거 줄치지 마시라 했어요. 그냥 보시랬어요. 관계란 용어 아까는 앞에 장에서 몰랐지만 이제는 아시겠죠? 물 끌어오는 수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뭐 있냐면 덩굴 실렁도 있었대요. 여기가 지금 어떻죠? 기후가? 특징이 뭐죠? 무더운 기온에 사막 바람이 불어요. 뭘 신성시 여기죠? 그래서 머리가 뜨거워요. 녹음을 신성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을 지게끔 이런 거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뭘 심었대요? 뭐를 심었대요? 포도를 심었다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를 이렇게 감아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수목도 가면서 부착형, 감기형 배우셨죠? 그래서 감기형이 감았겠죠, 거기다. 자, 그 다음에 뭐 정자 같은 것도 편히 앉아서 쉬게, 뜨거우니까 머리가 우선 뜨거우니까 녹음해서, 그 즐기면서 그걸 보게끔도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이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D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자, 그 옆에 선큰도 줄치세요. 가운데 선큰. 조경사에서 거의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한자를 보면 한자로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한자가 더 쉬운데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 한자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 그냥 주입식으로 할 거예요. 이제부터 조경사에서 지자가 나오면 거의 다 한 99.9%가 다 연못이에요. 연못이에요. 지가 뭐라고요? 연못이에요, 이제. 그런데 무슨 지래요? 침상지래요. 침상지는 지표면보다 좀 낮게 있는 그걸 침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표면보다 낮게 있는 걸 침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연못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침상지라고 부른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꺼져 있는 거, 지표면보다 낮게 있는 거를 선큰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는. 자, 이번에는 한번 이걸 말을 바꿔볼게요. 지표면보다 아래에다가 화단을 만들었어요. 지표면보다 조금 아래에다가 화단을 만들었어요. 우선 내려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표면 침상. 거기다 뭘 만들었다고요? 화단. 그럼 뭐라고 부르면 돼요? 침상, 화단. 그런데 얘는 침상지니까 어떻게 돼 있다? 지표면보다 아래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연못이 있는 거예요. 이제 침상, 화단은 식재 가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옆에 있는 형태 좀 다 읽어보세요. 자, 요거를 요렇게 장방향까지 하나 묶어두시고 여기 줄은 다 치셨죠? 한꺼번에. 자, 침상지. 지가 뭐였어요? 연못이었어요. 연못의 형태예요. 형태가 이랬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고 있는 형태는 뭐 있어요? 그렇죠. 이건 아주 알겠죠. 이거는 누구든지 봐도 알아요. T자 딱 이렇게 해놓은 거.
T자형도 있는데 앞에는 제가 묶은 거 보니까 뭔지 몰랐어요. 거형 잘 모르겠어요. 방형 잘 모르겠다. 장방형도 모르겠다. 그럼 이제 알면 돼요. 이 방형이라는 소리는 사각형이라는 소리예요. 촌스럽게 또 사각형 쓰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장형으로 나와요. 방형이 뭐라고요? 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여긴 뭐라고 돼 있나요? 방형이 뭐죠? 사각형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장이라는 건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한쪽이 긴 게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무슨 형이에요? 무슨 형? 뭐 언제부터 장방형 얘기했어. 이거 뭐라고 불러요, 우리 흔히? 직사각형을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네 면이 다 똑같은 건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불러, 이거? 정사각형. 그럼 뭐라고 부르면 돼요? 이 사람들. 이게 무슨 사각형이라고요? 이렇게 응용력들이 왜 떨어져? 그러면 사각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형이라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정방형이면 무슨 형? 정사각형. 장방형이면 직사각형. 거형은 그냥 방형하고 똑같이 사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뭐였죠? 연못이 어떤 형태냐면 사각형. 그래서 거형, 방형, 또 무슨 형? 장방형이라는 거. 직사각형 형태고 또는 T자형까지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세요. 2번 눈으로 보세요. 거기는 화단이거나 울타리거나 연못 같은 경우도 다 무슨 형태래요? 이제 우리끼리는 이 정도만 알잖아요. 무슨 형? 이 정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사각형 형태인 거죠. 사각형이에요, 원형이에요? 사각형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방형 이런 거 눈여겨서 보시고. 자, F번 읽어보세요. 영어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키오스크가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게 좀 약간 의미가 바뀌어지는데 여기 지금 고대 이집트에서는 키오스크가 뭐라고 돼 있나요? 한꺼번에 주치세요. 이거 다 끝까지. 연못가에 위치한 원정이 뭐라고 부른다? 키오스크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그럼 또 원정이란 말도 처음 나왔네요. 이 앞에 원이라는 건 무조건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정원이라 했죠. 정원의 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촌스럽게 정자 쓰지 마세요. 그냥 시험제 나오면 연못가에 위치한 원정이면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원정이 뭐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키오스크라는 말은 연못가에 위치한 원정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라고 원정이? 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뜨거우니까 연못 무슨 연못 만들어 놨을까요? 무슨지? 어떤 형태? 사각형 형태의 침상지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하나 키오스크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G번 보시면 이제 수목식재. 수목식재는 열식. 자, 열식이라고 한다면 마치 가로수처럼 쫙 줄을 지어서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줄을 지어서 심어놓은 이유가 왜 그렇게 심어놨냐? 맨 오른쪽 보면 관계가 편리. 관계가 뭐였죠? 이렇게 앉는 때가 온다고요. 제가 어렵지만 그 쓰지 말고 자꾸 대답해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정립이 돼요. 물을 끌어올 수가 힘들잖아요. 힘든데 물을 끌어오니까 거기다 물을 끌어온 데서 물 주기 좋게끔. 자, 그래서 한번 그 평면도를 한번 그려보면 자, 보니까 여기 형태들이 다 무슨 형태들이에요? 다 모든 것들이 다 시설물들이 사각형 형태죠. 위에서 내려다 봤어요. 여기는 다 어떻게 해놨을까요? 에워싸고 있는데 뭘로? 네 글자. 높은 울담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뚫어놨겠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입구를 뭐라 불렀지요? 입구 뭐라 불렀어요? 탐문이라고. 영어는요? 왜 제가 저기까지 하시라 그랬냐면 요새는 그냥 영어도 그냥 1, 2, 3, 4, 2 저기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B번에 뭐라면 주축선을 중심으로 대칭이라 그랬죠. 그러면 대부분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수로가 들어가요. 물을 끌어온 걸 가운데다 놓고 물이 귀하니까 양쪽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한번 침상지를 만들어 볼게요. 침상지가 무슨 형이죠? 사각형인데 한번 정확히 얘기하면 거형, 방형. 제가 순서대로 써놓은 건 시험지가 잘 나오니까 그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거형, 방형, 장방형, T자형 그런 형태. 그러면 이런 형태를 여기다 만들어놨으면 침상지를 이쪽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못가에 위치한 원정을 만들 거예요. 이름이 뭐죠? 키오스크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 뜨거운데 여기 보면 좋잖아요. 자, 수목은 어떻게 심죠? 열식으로 이렇게 심으면 물 주기가 좋잖아요. 여기다 관계가 편리하게끔 열식을 했다라는 거. 여기다가 또 연못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연못의 형태는 무슨 형일까요? 원형이요? 사각형이요? 사각형. 만약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도 이런 형태로
이런 식을 얘기한 게 이 특징들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리을본 해보시면 상이집트 오른쪽에 연꽃, 하이집트 파피루스. 자, 그래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이집트를, 고대 이집트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상이집트는 뭐 심었대? 뭐를 숭배했대요? 연꽃을 심어서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하이집트에서는요? 파피루스. 자, 연꽃이나 파피루스나 다 어디다 심어요? 물이 있는 데예요? 물이 없는 데예요? 자, 그럼 여긴 물이 있는 곳이에요, 원래? 아니죠. 사막기후라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식물을 숭배를 해가지고 심었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자, 옆으로 화살표. 연못식재. 옆으로 화살표. 연못식재. 연못을 만들기 힘든데 물 그거 전기 나일라가 정기적으로 범람하고 간신히 끌어갖고 와서 이런 거 심어놓고 숭배를 했다라는 거. 자, A번 보시면 그 중에 파피루스, 하이집트에서 상징을 했던 파피루스는 즐거움이나 승리를 상징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자, B번. 이집트 장식 기둥 앞머리 주두 사용. 자,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단어가 보이나요? 자, 주두라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주자는요 기둥을 의미해요. 기둥을 의미하고요. 촌스럽게 기둥 쓰지 마세요. 두는 머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친구 연결할 때 이게 기둥이죠. 기둥이면 1번과 2번 부분에 어디가 더 머리 부분이에요? 1번 부분이죠. 그러면 뭐가요? 다시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주두가 어느 부분이라고요? 1번 부분, 이쪽 부분. 주두. 그래서 이제부터 주는 뭘 의미한다? 지는, 정은, 정원이에요? 정자. 로는 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라는 건 무조건 기둥이고 주두라는 부분은 위에 부분.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집트 장식 기둥의 앞머리.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앞머리라고 안 나오고 그냥 주두로 나올 거예요. 주두에다가 뭘 그려놨냐면 상이집트에서는 무슨 식물? 하이집트에서는 그걸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스에 참고에 식물, 기둥 해놓고 식물 형태에서 유래, 그것이 있었죠. 여러분들 줄치셨죠? 이게 이 소리예요. 그래서 기둥이라는 거는 높이니까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는데요? 가장 컸던 거. 종교. 그래서 신한테 가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뭘 그려놓은 거예요? 이런 연꽃이나 파피루스. 그러면서 더 숭배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경적인 측면에서 굳이 찾아갖고 이거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거라는 거. 그래서 주두에다가 그런 연꽃이나 파피루스 같은 걸 그려넣었다는 거. 신에게 가는 쪽으로. 자, 그 다음에 미음번 보시면 그럼 식물은 뭐 심었느냐? A번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과실수랑 녹음수를 심었다 그랬죠? 여러분들 과실수를 빼놓고 우선 녹음수는 여기가 뭐기 때문에? 사막기후기 때문에 머리 뜨거우니까 녹음 신성시에서 녹음수 심었던 건 당연한 거고, 과실수라는 건 지네 입도 좀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먹는 것만 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옆으로 찍어놓고 대취하자. 콤마 시커모어 콤마 무화과. 구체적으로 이런 종류의 식물을 심었다라는 거.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죠? 고대 이집트. 이거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식물들 심었다고요? 그래서 대추야자, 시커모어, 무화과 이런 종류들을 심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적어드린 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시커모어는 왜 심었냐? D번 보세요. 시커모어. 그냥 한글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시커모어. 자, 눈으로 보세요. 시커모어 줄 쳤으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성시하여, 이제 줄 칠게요. 사자를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쉬게 하는 풍습. 자, 사자라는 단어가 나왔죠. 사자가 이제 조명사에서 이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자일 수도 있고, 라이언, 이 사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때 사자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의 풍습, 고대 이집트의 풍습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느 나무 밑에다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시커모어, 얼른 빨리 죽으면 시커모어 밑에다 갖다 놔야 되니까 주택정원에다 이걸 심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커모어가 왜 심었는지, 사자를 죽은 이 나무 밑에다가 갖다 놓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심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거기 풍습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택정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 뭐라고 네모 치셨어요? 누구를 위한 공간이죠? 신을 위한. 그래서 신정건축이라고 그랬는데 그 신을 위한 그 종교시설의 그 주변에다가 식물을 좀 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신들을 위한 정원이라 해서 신원이라고도 불러요. 2번 왼쪽에다가 쓸게요. 동그라미 2번 왼쪽에다가 제가 여기 뭐라고 사람 이름 써 있는 걸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전 2번 옆에다 이렇게 쓰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신원이라는 의미가 신들에 위한 정원이라는 거. 그래서 신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나왔는데 누구 여왕이 나오나요? 합셉수트 여왕. 좀 이름 어렵죠? 아까는 누구 분묘법화 나왔나요? 아메노피스 3세 신하라 했죠. 지금 되게 어려워요, 말이. 근데 이게 고마워요. 동양 가시면요. 이계성. 이게 중국 사람인지, 그래도 일본 사람은 딱 티나나요.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몰라요. 이건 딱 티나잖아요. 그래도 외국 사람인 거 딱 서양 쪽인 거 알겠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몇 번만 자꾸 읽고 이러면 이해가 좀 입에 익으실 거예요. 장제신전 가장 시선하고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여왕이 누구요? 핫셉수트 여왕. 그래서 핫셉수트 여왕의 장제신전은 기억본 보시면 위치는 데르엘 바하리에 위치하고 있고, 왜 줄 안 치세요? 이게 다시 한 문제거리인데. 자, 두 번째로 보시면 현존하는 최고의 조경 유적이래요. 현존하는 최고의 조경 유적. 자, 최고라는 말은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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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세 가지 의미죠. 왜 웃겨요? 최고가 있고, 최고가 있고, 최고가 있어요. 이거는 제일 좋은 거고, 이거는 높은 거고, 가장 오래되고, 여기 고는 가장, 지금 우리 무슨 시대예요? 우리 지금 조경사 피자마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두 글자. 남아있대요, 지금. 고대 유적들이 남아있는 게 없는데, 삽세스트 여왕의 장제신전은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조경 유적이라는 거. 왜 이렇게 날 째려보고 있지? 내가 웃긴가? 이러고 째려보고 있어. 최고의, 현존하는 최고의 조경 유적이고, 자, 디귿번. 눈으로 보세요. 인공 건축과 자연의 조화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건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 그렇게 좋아도 안 이루어져요, 사실은. 이런, 사막에 이쪽에 약간 언덕처럼 올려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제 뭐 좋아하는데 그건 좀 넘어가시고, 리얼번의 형태 볼게요. 형태의 기억번의 오른쪽, A번 오른쪽 보시면 두 단의 테라스. 이제 한 15, 16세기 가면 이제 테라스 이런 거 막 개수가 다 달라졌는데, 어쨌든 지금 고대 이집트의 합세수트 여왕의 장제신전에 몇 단의 테라스요? 그 얘기는 테라스가 두 가지인 건 2층이란 소리예요. 2층이란 소리고, 그 다음 B번, 눈으로 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각 테라스에는 열주와 복도라고 되어 있는데, 테라스가 몇 단이라 했죠, 지금? 두 단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어가, 다른 건 알겠어요. 복도라는 소리도 알겠고, 테라스니까, 각층인가라는 걸 알겠는데, 열주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한자로 해갖고 파악을 해 나가야 돼요, 모든 건. 뭐가 보여요? 주가 뭐였죠? 주가 뭐였나요? 기둥이었어요. 근데 기둥이 어떻게 되냐면 열로 줄을 지어서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둥이 꽁꽁꽁꽁, 여기가 테라스라면 꽁꽁꽁꽁꽁꽁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만약에 벽이라면 여기에 기둥이 10주가 있으니까 열로 돼 있으니까 요 가운데 뭐가 만들어져요? 아이, 어떻게 길이, 여기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복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0주라는 의미 뭔지 아시겠죠? 누가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지금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의미를 이해하면서 계속 10주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앞으로. 자, 그 다음에 미음번. 조경적 특성 볼게요. A번 보시면 또 뭐가 나왔는데 그 앞에 글자 줄 치지 마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주니까 뭘까요? 기둥이고요. 이 랑이라는 얘기는 회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와요. 또 이것도. 회랑은 뭐냐면 복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나왔죠. 뭘로? 10주로 복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주랑, 그거예요. 그건 필요 없고, 맨 끝에 있는 돌구멍이나 주세요. 돌구멍. 아까 건축의 재료가 석재라고 그랬죠. 줄은 안 쳤지만 아까 봤죠. 그 석재를 판 거예요. 구멍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돌구멍이라는데 이 돌구멍을 왜 해놨느냐? 첫 번째 아이폰 보시면 식재. 오른쪽에 구덩이. 거기다가 식물을 심었대요. 식물을 심었다는 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돌을 파가지고 거기다 식물을 심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B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B번이요. 펀트 보랑의 릴리프. 이건 한꺼번에 줄쳐놓고 그냥 저기를 하세요. 자, 펀트 보랑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있는 릴리프라는 게 뭐냐면 조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 조각은 안 써드릴 거예요. 시험 문제 나와도 그냥 릴리프라고 나와요.
조각이라고 안 풀고. 그래서 그냥 모르지만 뭔가 펀트보랑의 릴리프.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두 번째 아이폰 보시면 외국에서 수목을 옮겨오는 모습. 외국에서 수목을 옮겨오는 모습. 합세수도 여왕이 아주 융성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세력이 강했으니까 지네 나라에서 있는 거 식물 지금 키우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왜 그러죠? 사막 키우니까 힘든데 물도 끌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또 외국에서까지 갖고 와가지고 그 돌구멍 파갖고 거기다가 심고 했던 그런 게 그려져 있는 게 어디에 그려져 있다고요? 펀트보랑의 릴리프에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두 번째 신정건축계획과 관련된 신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뭐예요? 사자의 정원. 근데 이제 여기서 건축 쪽으로 보면 분묘건축에 해당하는 거죠. 그 사자가 이게 무슨 사자? 죽은 자. 아까 죽은 자 어느 나무 밑에다 놨죠? 시커머에 써놨는데 이제 그런 거서 그건 잠시겠죠. 더운데 거기다 계속 놀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사자의 정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얘기하면 3번 왼쪽에다가 묘지 정원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기억번 눈으로 보세요. 사자. 이 사자가 무슨 사자? 죽은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왕과 귀족이나 승려들의 무덤 앞에 작은 정원을 이거를 사자의 정원이라고 하고 그게 그거보다 니은번. 니은번 보면 이렇게 꺽쇠가 있죠. 요거는 제가 그 책 그런 것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무슨 책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신우의 이야기. 자, 신우의 이야기 있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사자에서. 자 이때 사자도 죽은 자, 거기다 그 비석 같은데 글이 써 있는 걸 사자의 서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를 보고 사자의 정원, 다시 한번 묘지 정원을 유추해 본다라는 거. 자, 마지막 하나 또 뭐가 보여요? 어디에 그려져 있어요? 뭐가 있나요? 라크마라 아닌데? 뭐라고 돼 있나요? 레크마라 무덤 벽화까지. 자, 레크마라의 무덤 벽화에는 뭐가, 아이고, 아직 책장 안 넘어도 여기까지예요. 고대인부터는. 레크마라의 무덤 벽화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뭐가 그려져 있어? 그걸로 알아볼 수 있는 게. 그래서 묘지하고 관련된 사자의 정원을 볼 수 있는 거고, 아메노피스 3세 신화의 분묘 벽화는요. 거기는 똑같이 분묘인데, 똑같이 죽은 자를 위한 그런 산소에다가 그려놨는데, 그 아메노피스 3세 신화의 분묘 벽화에서는 무슨 정원이 보인다고요? 주택 정원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대답 잘했는데, 시험장에 가면 꼬여요. 다 분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사자의 정원이 글이 써져 있는 건 어디에 써져 있어요? 책. 또 어떤 거? 거기에는 이 사자의 정원, 묘지 정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거고 아메노피스 3대 신화의 분묘 벽화는 주택 정원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레크마라의 무덤 벽화는 사자의 정원 보여지는 거고 얘는 현존하니까 고맙게도 가서 보고 만져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는 돌구멍도 파져 있고 두 단의 테라스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줄친 거 정도.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제가 자꾸 기호를 강조하는 게 기호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택정원에 제일 먼저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에워싸고 있는데 그래서 그 뭘로 해놨어요? 높은 울담으로 해놨던 거. 시험지에 나와도 그냥 높은 울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연못을 만들어놨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죠? 꺼져 있어요. 침상, 지자는 연못이라고 말씀드렸고 형태는요? 거형, 방형, T자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연못이나 화단이나 그 다음에 무슨 시설물 같은 거 만들어놨을 때도 다 형태가 무슨 형태? 무슨 형태? 사각형, 원형. 사각형 형태라는 거죠. 딱딱하게. 그래서 사각형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주축선을 중심으로 단정하게 균재미를 나타난다고 했었고요. 자, 연못가에 위치한 원정을 뭐라고 불렀지요? 연못가에 위치한 원정? 키오스크라고 불렀고 자, 우리가 기둥을 나타내는 한자는 뭐예요? 연못이요. 길이요. 오케이,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요. 이제 고대의 이집트 겨우 하나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별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이거는 아마 거의 다 잘 맞추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줄친 거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제가 줄을 안 쳐드린 게 있어요. 중간중간. 이런 건 복습하시면서 그래도 보셔야 돼요. 지금 줄쳐드린 것만큼은 아주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도 복습하실 때는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시대별로 정리 잘 해두시고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